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 원래는 어대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후보 이거 그 대세론을 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1차 투표가 23일 날, 7월 23일 날 있는데 과반이 될랑 말랑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과반 득표를 해서 그냥 1차 투표에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올 경우에 그땐 누구로 한 명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나한테 단일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지금 등장한 것이다. 단일화 막판 단일화하는 문제가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해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금버금한 상황이라 23일 전당대회 전에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미리 단일화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라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결선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일종의 2등 싸움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원희룡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세는 나경원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선 투표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등만 간단 말이야. 그러면 3, 4, 5는 2등 쪽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거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2등을 확실히 2등으로 인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지율이 나와 원 사이의 지지율 사이 차이가 확 나면은 그걸 지금부터 그 맥락을 만들겠는데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2, 3위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그 맥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한동훈 캠프 내에서는 뭐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건 뭐 지금 성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1차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여론조사 해봤더니 과반이 넘대. 그렇죠. 이거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원 후보 쪽에서는 그거 안 되는데 공표 금지인데 이러면서 또 문제 걸고. 그런 여론조사가 선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쪽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등록된 기록이 없는데 어디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반이 넘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사면에 적보다 무서운 당내 경선 다스 대장동도 집안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런 건데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다 겪었잖아요. 네. 다 겪었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렇지. 네거티브가 정점에 달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의 차명 소유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사생활 논란을 파고들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결국 그거 나중에 불거져가지고 이쪽으로 구속됐고 다스 실소유주로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탄핵됐어.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캠프 쪽에서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내 싸움을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마련이고 그게 언젠가는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자기 등을 찌르는 게 칼이 될 것이다. 이번 근데 전당대회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도 인화성이 강하다. 수사로 이어져 전당대회 이후 당 전체를 흔들 시한폭탄으로 증폭될 소지가 다분하다. 원희룡 후보 등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사천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파생된 의혹을 방송한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를 지난 13일에 고발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겠죠? 비례대표 사천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을 꺼낸 친윤석열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연일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 맞아. 며 자극하고 있다. 고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고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그러게요. 고소하지 그래. 빨리 하시지 그러니까 왜? 근데 장 전 최고를 제가 직접 만났는데 장해찬 전 최고를? 네, 절대 고소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군지 난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사람 이름 입 여는 순간 한동훈은 끝나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러게요. 다음 주에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는. 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네. 지금 여당 전대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전국의 중심에 김건희 영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쓴 칼럼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이게 칼럼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드려? 로마 제국은 3세기의 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21세기의 위기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남미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얘기를 왜 했냐? 49년 동안 26명의 군인 황제가 부침했고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자살을 했고 15일 만에 목숨을 잃는 부자 아들과 아버지 황제도 있고 한데 예. 이거에 비유할 정도다 요즘. 윤 대통령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이후 진흙탕 싸움판이 됐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내 후보겠지만 그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알 길도 없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이전 투구만 장안의 화제다. 이 와중에 비선이 움직였고 댓글 부대의 공작 흔적도 들켰다. 김 여사의 저련한 정치 개입은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는 분노를 불렀고 탄핵 나팔수들의 길을 살려주고 있다. 191석의 야권 탄핵 열차는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데 집권당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 비극의 전조다. 반세기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지혜가 아쉽다. 유경수 여사 대통령의 술과 여자 문제로 화가 나서 가출한 적도 있었지만 놀라운 절제력으로 청와대 안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 가출. 술과 여자로 가출도 했었네. 측근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분노했고 사실 여부 조사한 뒤에 남편에게 전달했다. 당시 경찰, 군 수사기관, 중앙정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7천여 명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경찰 정보과가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겠다. 장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형사가 집에 찾아와 아예 같이 지냈고 외출할 때도 따라다녔다. 장인은 내가 영수한테도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형사가 따라붙냐? 사이놈이 날 감시하는구나. 사이놈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역정을 냈다. 무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라면 이 정도의 비상한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사건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공언을 했지만 용산의 비협조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난 민심 달래려면 김건희 여사 자숙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했지만 버짓수가 틀렸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응해야 된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등등이라는 그러한 핑계는 정권의 양심에 마비시키는 독이다. 진정한 사과는 정치적 유불리 따져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눈 딱 감고 법 앞에 평등을 결심해야 된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달려든다면 천벌받을 것이다. 천벌 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뭔 천벌까지 받냐. 김건희 여사도 침대 축구. 그 중앙일보가 지면엔 안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판에 단독 쓴 게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대통령실 소속의 유모 행정관이 지난번에 소환 돼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미치겠다.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한테 명품 가방 받은 건 사실인데 면담 자리 끝난 직후에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했다. 내렸다. 그렇죠. 진술했는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품백은 반환되지 않았다. 행정관이 무치 멋대로 빼돌렸다는 얘기야? 김 여사는 최 목사가 면담 장면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이를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한 뒤에야 명품백이 미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행정관이 쓱한 거야? 중간에서? 깜빡했나 보죠. 뭐 쓱한, 왜냐면 명품백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쓱할 수는 없었을 텐데 깜빡했나 보죠. 그때 그 여사님이 되돌려줘라고 지시했는데 되돌려주려고 하다가 가방 이렇게 책상 밑에 잠깐 놔뒀는데 깜빡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뒀다가 대통령 기록물 지정도 안 되게 하고 너무 그따위 가방들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깜빡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새로운 스토리들이 막 나온다. 꼬리 자르기가 오늘 완전 대세인데 보니까 영부인이 지시를 했는데 깜빡. 야 정말 기발한 나이. 기발하다. 기발해. 영부인은 돌려줘라 라고 했는데 깜빡. 야 정말
너무 놀라운 정권입니다, 정말. 자, 한겨레신문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국힘 전대에서 드러난 의혹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 근데 계속 이게 지금 특검도 모자랐는데 계속 지금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수사를 해야 될 판이 돼버렸어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1심 문자도 있죠. 하다가 사천 논란 나왔지. 그 다음에 지금 댓글팀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아니라 하고 한쪽에서 맞다고 주장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률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후보는 근거를 대라며 맞받았다. 이 와중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4건 공개했다. 참여연대 비방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인데 이 관계자가 당시에 한 장관과 어떤 사이인지 실제 보고됐는지가 규명돼야 된다. 현직 장관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 제기이기 때문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에는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있다. 댓글팀이 있으나 비방한 적은 없다는 건지 댓글팀 자체가 없다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 얘기인데 당시 여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론 공작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 사안이므로 규명돼야 된다. 현재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된다. 한동훈 후보는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는 영부인이 당부를 물으면 답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 공개된 문자 외에도 여러 차례 문자가 오갔음을 짐작하게 하고 당시 국정농단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 오간 문자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당무계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서는 이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처럼 전당대회에서 나온 여러 사항들 중에는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하나둘이 아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 끝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다 잊고 똘똘 뭉치자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 막 이러니까 보수에서 일부 걱정도 합니다. 오늘 천광함 논설주간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 동아일보. 이걸 다 소개는 안 해드려요. 딱 문장 하나만 소개해드립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V토론에서 제가 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꺼낸 이상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공정한 태도다. 살짝 냄새만 피우고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은 오직 상대방에게 의혹의 오물을 뿌리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거 지금 다 까버리면 진짜 위험해. 정권이 위험해. 그만 공격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문자들이 도대체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의혹의 오물만 뿌리려고 했겠지만 의혹의 오물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자기 살자고 지금 나 건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거 다 진짜 다 그냥 다 끌어내 버릴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니? 뭐 갖고 있는 거니?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의혹의 오물을 뿌리신 김에 다 밝히십시오. 그래. 네. 속 시원하게 한번 좀 까봅시다. 7월 26일이 되기 전에 다 밝히십시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